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0년차 트레이더 백정현입니다. 자, 여러분들 XRP 관련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비트코인의 흐름도 좀 바뀌었어요. 그리고 XRP도 확실히 시세 자체가 단기 7일평 위로 올라오면서 지지를 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이죠. 2026년에 굉장히 암호화폐 시장이 기대할 만한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XRP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다 분석해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다시 또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좋은 코인도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 집중해서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리플 사장 바로 모니카 롱이 내년 스테이블 코인과 커스터디 인프라가 기관 금융 표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모니카 롱이죠. 현재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네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도권 진입 가속도 및 인프라의 고도화. 자, 리플은 2025년이 디지털 자산 산업 전체에서 규제 도입과 인프라 정비를 통한 금융 구조 전환의 본격화된 해였다고 평가를 했거든요. 특히 기관 금융 차원에서 스테이블 코인과 디지털 자산의 커스터디 인프라가 표준 인프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걸 전망을 했어요. 자, 여기서 커스터디란 말, 이게 좀 생소하죠, 그죠?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은 가상 자산을 대신해서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해주는 금융 금고 있죠, 금고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이 확대가 된다. 리플은 자체 달러 연동하는 스테이블 코인 뭐죠? RLUSD. 기관용 스테이블 코인 솔루션 중심으로 전통 금융 시장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의 결제와 유동성, 자산 운용 등 주요 금융 기능을 수행하는 표준 도구가 될 거라고 또 언급을 했어요. 그만큼 RLUSD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시총도 굉장히 올라갔죠. 그만큼 발행량이 증가를 했다. 결국 사용성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이 2026년에 더욱더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인프라의 중요성 강조죠. 자, 보관성에 대한 위탁 보관성에 대한 인프라에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기관이 디지털 자산을 보관 관리할 때 필요한 커스터디 서비스가 필수적 역할을 할 것이래요. 이 서비스가 기존의 금융기관의 자산 보관 시스템만큼 혹은 더 높은 수준의 안정성, 그리고 규제 준수를 갖는 표준을 자리 잡을 것이라고 모니카 롱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과의 개념이 다르죠.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커스터디 서비스니까, 그죠? 양이 다르고 그 가치가 해킹을 당한다면 이거는 개인이 들고 있었던 조그만 코인 규모하고 기관이 들고 있는 대량 코인이 해킹이 당했을 때는 그 파장은 기관 쪽에 해킹 당한 게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보안성과 안정성,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편의성이 좋아져야 된다. 결국 커스터디 사업은 누구를 위한 거다? 기관 투자자들, 그죠? 자, 그리고 네 번째로 기관 수요와 제도권 수용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글로벌 기관 투자자와 금융사들이 이미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자산, 인프라 도입을 확대하고 있죠. 규제 및 제도적 틀 안에서 이 기술들이 기관 금융 시스템에 통하는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네 가지의 의미는 리플이 2025년 스웨 행사에서 스테이블 코인, 커스터디, 프라임 브로커리지 등 기관 금융용 인프라 전략을 지속적으로 강조했습니다. 2025년 스웨 컨퍼런스에서. 그리고 자체 스테이블 RUSD는 이미 기관 유동성 관리 및 결제에서 활용 사례가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제도권 협력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듯 이런 사용적인 실질적인 배경 자체가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리플 자체에서 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 시장에 대한 생태계는 계속해서 확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만큼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근데 그걸 리플이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흐름대로 나와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좀 많이 답답할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2026년에는 과연
이 비트코인 또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또 기대감도 있을 뿐더러 우려감도 같이 공존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죠? 지금 이 기사의 헤드라인을 보면은 비트코인 진짜 랠리는 2026년 바로 내년이죠. 규제 명확화, 유동성 회복이 관건이라는 건데, 자, 유동성 회복이 관건인 거는 이건 그냥 당연한 겁니다. 투자 시장에서는. 근데 이 규제에 대한 명확화가 만들어졌을 때 그걸로 인한 유동성 회복이라면은 또 얘기가 달라져요. 자, 그럼 이 기사에서 내년 2026년 암호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보자고요. 지금 기사에서는 5가지 요지로 핵심을 잡았는데, 첫 번째는 일단 2025년 현재의 시장 평가를 얘기합니다. 2025년 비트코인은 기관 투자자 채택 확대와 규제 환경 개선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못 미치는 랠리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투자자들은 여전히 규제 리스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유동성, 즉 대규모 자금 투입이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자, 규제? 아니 내가 알기로는 암호화폐 규제가 굉장히 강력하다는데 왜 규제가 문제가 되냐? 그 규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투자를 위한 얘기예요. 투자를 했을 때 명확하게 안전, 즉 어디까지 보상을 해주냐, 보존을 해주냐, 보호를 해줄 거냐, 이런 개념의 규제예요. 이런 개념의 규제가 명확하게 만들어져야 돼요. 왜? 이렇게 A라는 암호화폐가 시장에 상장돼서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받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SEC에서 야 너는 증권이야, 너는 암호화폐가 아니니까 너는 여기서 퇴출당해야 돼, 이런 불확실성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진짜로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명확성이 있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다시 그 규제 다시 여전히 규제 리스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2026년 진짜 랠리의 시점이 뭐냐? 전문가들은 2026년이 비트코인 시장의 본격적인 반등과 강세의 전환점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하는데, 이 규제의 명확화와 글로벌 유동성 회복이 동시에 맞물릴 때 비로소 강한 상승 모멘텀이 생긴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클래리티 법안, 명확성 법안을 암호화폐 시장의 핵심 변수로 지목을 하고 있는데 이게 2026년 1월에 실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규제 명확성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동성이, 즉 대량의 자금 유입이 대량의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 2, 3, 5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2025년에는 결국 그 규제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암호화폐 시장에 자금 유입이 없었고 그걸로 인한 랠리는 부족했다, 이 얘기를 먼저 깔고서는 지금 2026년에는 시장의 본격적인 반등은 규제 명확화와 글로벌 유동성이라는데 그게 바로 클래리티 법안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게 2026년 1월에 들어온다 이거죠.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2026년에 시장의 반등을 기대한다, 이 얘기입니다. 간단해요. 뭐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는지 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ETF에 대한 역할이 하나가 더 남았어요. 자, ETF 얘기는 뭐냐면은 현물 ETF를 통한 기관 자금의 유입은 이미 진행 중이에요. 근데 그게 대부분이 비트와 이더리움 ETF뿐이라는 거지. 근데 앞으로 이 ETF가 확대가 되면 될수록 시장의 자금 유동성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만큼 ETF에 대한 상품성이 확장이 되고 그걸로 인한 가치만 보여준다면 확실하게 ETF의 자금 유입은 누가 뭐래도 미국 내에서는 상당히 폭발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미국 증권시장의 ETF에 대한 자금 유입은 엄청나요. 그 주식시장에 있는 ETF의 10분의 1만 암호화폐 시장으로만 전환이 돼도 암호화폐 시장의 그 자금 유동성과 변동성은 가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다릅니다. 개념 자체가 달라요. 꽤 많은 사람들이 ETF에 투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ETF가 그렇게 강하게 상품성으로 여러분들 특히 개인 투자자들한테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주식시장이 작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미국 주식시장은 달라요. 개념이 달라요. 그리고 그 ETF에 대한 그 운영사들의 행보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아요. 대신에 수수료는 비싸겠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 많은 돈을 투자하고도 충분히 수익성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ETF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만큼 암호화폐 ETF 역시도 확대가 되고 수익성을 보여준다면 사람들은 시선을 돌리면서 암호화폐 ETF에도 투자를 할 거라는 거죠. 근데
이 투자를 하기 전에 이미 시장 내에서는 규제에 대한 명확성과 그걸로 인한 유동성이 들어와 줘야지만 ETF가 거기에 기름칠을 더해서 추가적인 자금 유동성을 더 키운다. 즉 시장을 더 키울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결국 2026년 우리 1월 달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이겁니다. 결론은 좀 말이 길었습니다. 자, XRP 차트 알겠죠? 그래도 우리가 거시 경제도 좋고 생태계 확장도 다 좋은데 실질적인 자금 흐름에 대한 분석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분명히 2026년은 기회의 시즌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서 먼저 얘기를 하자고요.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흐름이 나오고 있죠. 자, 비트코인 지금 단기 7,2평을 올라쓴 다음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32평을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거잖아요. 이 이격. 32평을 기준으로 이격을 벌렸다가 좁혔지만 돌파가 안 나왔죠. 왜? 한 방에 돌파를 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다시 무너졌지만 하단에 앞전 저점보다 더 높은 곳에서 끌어당겨 올렸고 이격도 굉장히 좁죠. 그러면서 무슨 패턴이라고 했죠? 바로 배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배 패턴의 흐름이 만들어지면 상승의 흐름이 나온다. 이 날개가 형성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다? 기회의 타이밍이다라는 겁니다. 시장이 올라가면 당연히 알트들도 상승이 나오겠죠. XRP 역시 같이 반등이 나오겠죠. 그죠? XRP가 좀 더 빠졌다고 해서 BTC가 올라가는데 XRP가 안 올라간다? 그건 좀 말이 안 되죠. 그 유동성은 XRP는 충분히 한 방에도 따라잡을 수 있는 코인입니다. 이 정도의 흐름은 XRP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XRP의 하방 가격 지지대를 쉽게 무너뜨릴 수가 없을 거라고. 왜? XRP 자체에서 가격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에스크로 물량 뭐 락업 해제? 전혀 개의치 마십시오. 매달 나오는 물량이고 매달 락업돼요. 언제까지 그 키워드에 벌벌 떨 거냐고요. 그거를 이용해서 다 재단이 방어를 하고 있는 건데 이해되시죠? 그 부분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현재 가격이 무너진다. 이 가격대 무너진다. 리플은 다시 리또속이 되는 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무너뜨리기가 어려운 가격대다. 이렇게 보시고 비트의 다시 2026년 1월달 상승은 XRP를 강하게 상승시킬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요즘 계속 제가 얘기했던 흐름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저는 되게 단순하게 말씀들을 많이 드려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은 어렵단 말이에요. 그죠? 그냥 가격 방어, 가격대를 계속 제 영상 한번 다 돌려보세요. 전 항상 가격대를 여기에다가 세팅을 해놓고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뭘 얘기했겠어요. 항상 지표상의 약세 흐름은 안 좋은 게 아니라 기회의 흐름이니까 계속 이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매집을 해놔야 된다. 그래야 이 흐름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가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만큼 이 좋은 기회의 타이밍에 제가 또 시장이 움직일 때 강하게 또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또 돈을 벌 수 있게끔 제가 또 도와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또 좋은 투자를 할 만한 가치 있는 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 코인 같은 경우는요. 상장 후에 강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상당 기간의 횡보의 흐름을 가져갔어요. 근데 그냥 아무 의미 없는 횡보가 아니라 여기에 거래량들이 지금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거래량들이 계속 나왔다는 거는 세력들이 매집을 한 흔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투자 시장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횡보의 기간이 클수록 상승의 흐름도, 왜냐면 세력들이 매집을 한 기간이 길면 길수록 상당히 많은 물량을 매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 상당한 물량을 많은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시세를 강하게 높이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만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가성비라는 게 있잖아요. 시간 대비 수익률. 대략 이 코인도 한 3년 정도 매집이 진행이 됐습니다. 참고로 이 코인은 워낙마켓 빗썸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이에요.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오닉스 코인이에요. 빗썸에 오닉스라고 쳐보시면 그대로 이 차트 흐름이 그대로 나옵니다. 3년 동안 매집 이후에 어떻게 됐냐? 바로 강하게 상승이 나왔어요. 대략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냐면은 바닥도 아니에요. 1차 상승 이후 이 2차 조정 구간에서부터 잰 거거든요. 고점까지 1801%, 총 18배 이상 상승이 나왔다.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넣어놨으면은 1880만 원이 됐다. 어마어마하죠. 자, 그래서 저도 이 구간, 이 십자가 시그널이 응집된 이 구간 있죠. 1차 파동 이후 조정파. 저는 이제 엘리엇 파동을 이용한 거거든요. 1파, 2파, 3파. 근데 1파 때는 사실 저는 보지도 못했어요. 1파 이후 2파 때 이 십자가 시그널이 군집이 되는 걸 보고, 야, 이 장기간 매집 이후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분명히 강한 3파동이 발생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파동을 볼 수 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냐? 자, 보시게 되면은 1719%라는 수익률을 얻게 되고요. 이게 수익금입니다.
5억 1,500만 원의 수익금을 얻었어요. 3천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저는 이때 정말로 강력한 시드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드를 기반으로 지금은 상당히 큰 수익을 계속해서 모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확실히 이런 한 방이 기본적으로 투자 시드를 만들게 되면은 투자적인 앞으로 향후 흐름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경험을 살려서 여러분들한테 이 오닉스 코인과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는 코인을 하나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정말 오랜만에 이 코인을 또 찾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할 예정이니까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자, 바로 이 코인입니다. 이 코인도 워너마켓에 다 상장이 돼 있어요. 업비트에도 상장이 돼 있고 빗썸에도 상장이 돼 있습니다. 이 코인은요 2023년부터 매집이 시작이 됐습니다. 대략 2023, 2024, 현재 2025 약 3년간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위에 있는 게 여러분들한테 공유드릴 코인이고요. 이 하단이 오닉스 코인이에요. 근데 이 오닉스를 매집한 구간 있죠. 이 구간이 현재 이 코인과 굉장히 싱크로율이 유사합니다. 자, 보세요. 상승 매집 상승 매집 상승 매집 상승 매집 상승이에요. 이제 곧 강한 급등이 나오려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도 있어요.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매집을 했기 때문에 이 코인도 터지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닉스 코인으로 학습이 되었어요. 자, 그럼 앞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코인 향후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렇지 오닉스 코인은 1500% 이상 갔어요. 자, 근데 전 보수적으로 1500% 정도를 예상을 하고 그 이상으로 상승하겠지만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머리에서 꼭대기에서는 팔 수가 없어요. 저도 앞전에 오닉스도 꼭대기에서 판 게 아닙니다. 어깨 구간에서 판 거예요. 그렇듯 여러분들도 어깨 구간에서 판다고 예상을 했을 때 1500% 이상의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바로 이 코인. 이 코인에 대한 정보, 코인명, 매수 타점, 재료에 대한 부분을 모두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이 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받아보실 분들은 저한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영상 내에서 공유를 못하는 이유는 유튜브 정책도 있고요. 만약에 이거를 공유를 해버리면은 너도 나도 사버리기 때문에 수급이 꼬이면은 세력들이 움직이지 않고 물량을 털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여러분들의 가격대가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심리적으로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한테 신청하신 분들한테만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청 방법은요. 제 개인 번호 010-5890-6321 010-5890-6321로 저한테 숫자 7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현재 관련된 모든 정보를 싹 다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숫자 7이라고 현재 보이는 전화번호로 문자 하나 보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보내드리니까 지금 바로 고민하지 마시고 앞으로 다가올 기회에 투자를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오늘 전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